백두대간 1구간 산행기 2002년 6월 5일 1일차 백운 아트홀 출발 7시 5분 버스는 옥곡 인터체인지를 진입 후 진주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 남해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달린다. 모든 대원들이 차장에 펼쳐지는 자연의 멋을 감상하며 지리산 종주에 대한 설레임에 있는 것 같다. 김총무의 인사말과 등반대장의 산행에 대한 안내 방송이 있고 서진주 인터체인지에서 대진 고속도로로 진입 후 대전 방향으로 달린다. 산청 나들목을 나온 후 중산리에 도착한다. 중산리 도착 8시 27분 버스가 감사하게도 중산리 매표소까지 도달하여 정류소에서 매표소까지의 시간과 수고로움을 덜어주었다. 버스는 정류소까지 밖에 다니지 못하는데 오늘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매표소까지 도착하니 관리공단 직원이 촬영을 하여 벌금을 물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중산리 출발 8시 42분 김총무 매표소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지불하고 숲속에 쌓인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법계교 입구에는 지리산이 우리 결의의 애환과 함께하는 빨치산 아지트의 현장이 크게 안내판에 게시되어 있다. 법계교를 지나 산행 코스에 진입하는 좌측 길 옆에는 우천, 허만수씨의 제막비가 쓸쓸히 지나가는 나그네를 반겨주고 있다. 그러나 허만수씨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분이 있기에 오늘날의 지리산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분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지리산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천왕봉을 향해 발길을 옮기니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와 폭포가 지리산 종주길을 한층 운치를 더해준다. 이렇게 자연 속에 묻혀 걷다 보니 칼바위가 나온다. 칼바위 통과 9시 11분 넓은 산 대원이 칼바위 옆을 지나니 칼바위에 대한 전설을 들려준다. 그렇고 보니 칼바위 옆에 전설이 안내판에 적혀 있다. 여기서 4, 5분간이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계곡을 따라가면 장터목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법계사 로타리 산장으로 가는 천왕봉 직선 코스이다. 우리의 일행들은 직선 코스를 택하여 산행을 한다. 삼거리에서 3, 4분간이 현수교 다리가 나오고 큰 공터가 나온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김미경 대원이 나의 배낭을 들어보고 바꿔 메고 가자고 한다. 미경 대원의 배낭을 들어보니 3, 40K 주윤 나가는 것 같다. 1박을 하게 되니까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온 것 같다. 아무튼 나의 고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휴식을 마치고 출발하니 여기서부터는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인 계속 오르막의 연속이며 가장난 코스이다. 맨몸으로 혼자 올라가기도 벅찬데 3, 40K 주의 배낭을 메고 가니 온몸에 육수가 빠지는 것 같다. 쉬엄쉬엄 가니 선두와는 거리가 자꾸 멀어진다. 이제 선두는 따라잡을 수 없고 뒤에 처지는 오기란 대원과 최영출 대원과 김미경 대원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데 누가 휘파람을 불며 올라온다. 낯선 외국인이 올라온다. 환영한다고 하고 어디서 왔고 이름을 물으니 인도에서 왔고 이름은 JVC라 한다. 그래서 미경 대원이 배낭이 무거워 JVC한테 의뢰를 했더니 거절을 한다. 그렇게 쉬엄쉬엄 가니 인도인 일행들이 올라온다. 경상대 유학생이고 같은 과 학생과 교수가 같이 동참을 한다. 경상대 학생한테 미경 대원의 배낭을 의뢰하였더니 순수히 응하여 미경 대원은 배낭의 수고로움을 덜고 산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법계사 로타리 산장에 도착하니 선두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 로타리 산장 도착 10시 35분 로타리 산장에 도착하여 식수를 보충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 로타리 산장은 천왕봉 최단 코스에 있어 천왕봉 일출을 보러 가는 사람에게는 최적의 코스이다. 로타리 산장을 소개하면 중산리와 천왕봉 사이 법계사 아래에 위치하고 수용인원은 60명으로 항상 붐비고 숙박료는 3,000원에 침구 사용료는 1,000원이다. 산장지기는 조재영 C055-973-1400 천왕봉을 오르기 위한 최단 코스에 있는 산장으로 많은 등산객이 내왕한다. 휴식을 취한 후 오늘 후미에 처진 오기란 대원과 팀장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후미를 뒤로 하고 다시 출발한다. 여기부터는 지나온 길보다는 수월하다. 철계단과 암릉을 통과하여
천왕샘 바로 밑에 경치 좋은 곳이 있어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휴식을 취한 후 출발한다. 천왕샘 통과 11시 55분. 천왕샘을 보니 물은 없고 빈 바가지만 쓸쓸히 샘을 지키고 있다. 천왕봉이 바로 목전에 두고 철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나니 돌계단이 나타나 다시 있는 힘을 다하여 오르니 천왕봉이 거기에 서 있다. 선두 그룹은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카메라맨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두대간 제1구간이며 첫 시작점인 천왕봉. 저 멀리 백두산에서 뻗어나온 줄기는 한반도에 큰 맥을 형성해오다. 여기에서 맺으니 그게 바로 백두대간이다. 천왕봉은 흰 구름이 산골짜기에 자욱하니 푸른 바다 물결은 포구를 이루었고 흰 파도가 눈을 몰아내니 산뜻한 섬이 되어 점점이 깔린 듯하다. 돌담에 몸을 기대고 위아래를 바라보니 정신도 마음도 한 가지로 막막하여 몸이 태초의 공간에 안긴 채 하늘과 땅과 더불어 흘러가는 듯했다. 천왕봉 성모사에서 1박을 하던 김일소는 밤중의 날이 게이자 밖으로 나와 그 감흥을 읊은 것이다. 이른 새벽 동틀 무렵 해발 1915m의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에 올라보라. 끝없이 펼쳐진 회색 구름바다 저 멀리 동력 하늘에 희뿌연 서기가 어리기 시작한다. 이것도 잠깐. 동쪽 하늘이 오렌지 빛으로 물들면서 휘황찬란한 오색 구름 속에서 진홍빛. 거대한 태양이 눈부신 햇살을 부채살같이 뻗치며 불쑥 솟는다. 이 장엄한 일출의 모습에는 어떤 경탄사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천왕봉 해돋이는 지리산 10경 가운데서도 제일 경이다. 이 일출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3대에 걸쳐 적선을 해야 된다는 속설도 있다. 아무래도 까마득히 땅을 누르고 하늘에 닿을 듯이 우뚝 솟은 천왕봉은 거대한 바위덩어리들로 이루어졌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짙은 구름과 안개에 쌓이고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치기 때문에 이른 새벽 천왕봉에 올랐다고 하여 누구나 일출의 황홀경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 차례나 거푸 일출을 보러 갔지만 끝내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 천왕봉 일출을 보려면 3km 떨어진 장터목 산장이나 법계사에서 앞날 저녁에 일단 여장을 풀었다가 새벽 3시 또는 4시에 랜턴을 밝혀 들고 정상으로 출발해야 한다.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해 돋기 전에 천왕봉은 얼음처럼 차다. 운무가 잔뜩 싸고 있거나 강풍이라도 몰아치면 두툼한 방한복을 껴입고도 견뎌내기 어렵다. 천왕봉은 거대한 암괴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듯이 외로이 서 있다. 이 암괴를 옛날에는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란 뜻으로 천주라고 불렀는지 천왕봉 서쪽 암벽에는 천주라는 음각 글자가 있다. 천왕봉에는 지난 82년 진주의 산악인들이 두 번째로 세운 오석 표지석이 있었는데 남명 조식 선생의 만고천 왕봉 천명유불명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현재 표지석은 82년 초여름 당시 경남 도지사 이규호 씨와 민정당 실력자였던 권익현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가 세웠다. 높이 1.5의 자연석을 옮겨와 세운 이 표지석의 전면은 지리산 천왕봉 1915m란 글자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란 글을 새겨놓았다. 표지석을 세우는 날 기자는 우연의 일치로 천왕봉에 열렸는데 경남도 내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어 천왕봉 일대에 쓰레기 수거 작업을 했고 도지사 등 일부 인사는 헬기로 천왕봉에 도착했다. 그날은 마침 휴일이어서 일반 등산객들도 많이 몰려들었는데 천왕봉 일시에 많은 인파로 뒤덮은 것으로는 아마도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천왕봉에선 일출을 천하 제일로 치지만 아침 운해가 하계를 뒤덮고 있을 때 경관 또한 선경 중의 선경이다. 마을도 길도 구름바다에 잠겨있고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만 섬처럼 떠있는 것이다. 노고운해가 좋다지만 천왕봉에 비견될 수는 결코 없다. 내 천왕봉은 언제 찾아도 웅장한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어머니 가슴처럼 넉넉하고 아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짙은 운무에 돌풍이 몰아칠 때면 속인들의 분탕질에 분노하듯 준엄함을 보여준다. 천왕봉은 또한 구름바다 속을 헤치고 떠오르는 해돋이의 장관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대자연의 위대한 섭리를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가 하면 화려한 석양낙조를 연출해 삶의 이치를 일깨워 주기도 한다. 지리의 주봉은 계절마다 준비해둔 멋진 옷을 갈아입는 듯 을해년 정월의 풍광은 쪽빛 하늘에 수놓은 듯 피어난 영화가 마치 산호초를 연상케 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연출하며 영국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해발 1915m, 지리 영봉의 제1봉인 천왕봉 아래로 땅을 누르고 위로는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찾는 이를 알도록 한다. 거대한 바위를 예로부터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란 의미를 풀이해 천주라 불렀음인지 서쪽 암벽에 천주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남명 선생이 일찍이 일하며 하늘이 울어도 아니 우는 외로 지리 영봉의 장엄함을 찬탄했듯 그 위용은 아직도 변함없다. 천왕봉은 반야봉과 노고단 등 110여 개의 우뚝 솟은 준봉을 거느리고 그 아래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크고 작은 봉우리들의 호위를 받으며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화성경의 울창한 원시림과 골골, 마다 용솟음치듯 흐르는 물보라 등 태고의 숨결을 발 아래 숨겨둔 채 하늘을 향해 솟아있다. 행정구역상 산청군 시천면과 함양군 마천면이 경계를 이루는 천왕봉은 함양 방면으로 칠선 계곡을 비전해 물줄기를 토해내며 산청 쪽으로는 통신골, 천왕골상 봉구를 이뤄 중산리 계곡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천왕봉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은 세 갈래로 헤어졌다가 진양호에서 다시 한데 모여 남강을 거쳐 낙동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흐르면서 경남인의 저출이 된다. 운무에 휩싸인 채 말없이 억겁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천왕봉은 흐르는 물줄기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터전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이 아닐까 여겨진다. 천왕정상에는 현재 82년여를 경남도가 세운 1.5m 높이의 표지석이 서 있는데 전면에는 지리산 천왕봉 1915m란 글이 표기되어 있다. 그전에는 진주 산악인들이 남명 선생의 만고천왕봉 천명유불명이란 글귀를 새겨 표지석으로 세워두었다. 우리 민족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이곳 정상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리산 신령을 봉안했던 성모사가 자리에 있었으나 속인들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자취를 감추고 빈자리만 덩그렇게 남아있다. 성모상은 훼손된 채 사라졌다가 다행히 한 스님에 의해 찾겨져 중산리 천왕사에 모셔져 있으나 제자리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천왕봉의 성모사는 1489년 이곳을 오른 김일손의 속두리록에 의하면 성모사는 천왕봉 정상에 한 칸 정도의 돌담벽이 있고 다만에 너와집의 성상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이 사당은 빨치산에 의해 허물어진 뒤 오늘날까지 노천 암대만 남아 처량하게 수십 여성상을 보내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성스러운 모습을 하며 인간을 자연으로 부르는 천왕봉은 나무도 제대로 자랄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한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큰 바위 틈새에서 샘물을 빚어내고 있으니 자연의 오묘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해주고 있다. 중산리에서 법계사를 거쳐 가다 보면 정상 바로 아래에 자리한 이 샘물은 천왕샘으로 불리고 있는데 명산을 찾는 등반객들의 갈증을 한꺼번에 해소해 주기에 충분하다. 대대적인 자연보전 활동에 힘입어 천왕봉 주변의 쓰레기가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천왕샘 주변엔 가끔씩 수북히 쌓인 쓰레기가 눈에 띄고 있는 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세운 천왕샘 안내간판 뒷면에는 어지럽게 적힌 낙서들로 뒤덮여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500년 전 우리네 선인들이 대자연을 음미하여 풍류를 노래하고 호연지기를 키웠던 지리산 산행기를 한번 탐독해 보기를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천왕봉은 정상의 신비함과 수려함을 만천하에 자랑하기라고 하듯 무신관들을 보내지를 않는다. 천하제일경이라는 천왕일출과 석양낙조를 빚어내는 천왕봉은 3대에 걸쳐 적선을 하지 않은 이에게는 천지개벽을 연상케 하는 일출광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속설과 더불어 반드시 관문을 거쳐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천왕봉은 동쪽으로 개천문 일명 개선문, 남서쪽으로는 통천문을 두어 이들 관문을 경건한 마음으로 거쳐 들어오게 하고 있다. 이들 두 관문 이외에 천왕봉을 향하는 길목은 칠선 계곡을 거쳐 마천에서 까가지른 듯한 날카로운 비탈길과 멀리
대원사에서 치반목 중봉을 거쳐 오를 수 있는 험난한 길 등 두 길이 있으나 모두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듯 해야만 주봉에 닿을 수 있으니 천왕봉은 쉽게 등정을 허락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개천문은 법계사를 거쳐 정상으로 향하다 보면 나타나는데 원래 좌우로 두 개의 바위 기둥이 서 있어 위용을 자랑했는데 한쪽은 벼락을 맞아 없어졌다. 하늘을 여는 문이라 해 개천문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개선문으로 알려져 있다. 늦은 가을이나 초겨울에 중산리법계사 천왕봉 코스를 따라 오르다 보면 가끔씩 개천문을 기점으로 해 정상 쪽에는 눈이 내리는 데 비해 아래로는 비가 내리는 진풍경을 볼 수도 있으며 간혹 설화가 이 문을 경계로 해 활짝 핀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어 천왕봉의 관문임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도 있다. 개천문은 그러나 통천문에 비해 위험은 부족하다. 통천문은 노고단 쪽에서 천왕봉을 오르는 마지막 관문으로 하늘을 오르는 문다운 위험을 갖고 있다. 장터목에서 천왕봉까지의 풍경과 같은 비경에 흠뻑 젖어 걷다 보면 눈앞을 가로막은 문이 바로 통천문이다. 통천문은 그 자체가 천연암굴로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는 지날 수 없다. 예로부터 부정한 사람은 출입을 못한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지금은 철제 사다리를 놓아 등반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통천문의 위용은 시인 고은의 말에서 절정을 이룬다. 천왕봉에 올라 감상을 하니 그 운치가 더없이 좋다. 산에 올라 감상을 할 때 그 주위와 그에 맞는 시 한 수를 읊조리면 인생의 먹과 맛을 더욱 느낄 수 있다. 지난 여름 8월에 천왕봉에 올라갔었다. 그때 날씨는 너무나 청명하고 아름다웠다. 천왕봉 바위에 앉아 중산리를 내려다보니 푸르름으로 가득하고 심취해 있을 때 어디서 시 한 수 읊조리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대원들은 백두대간 시발점인 천왕봉 표지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바로 밑에 넓은 공터에서 점심을 먹는다. 올라올 때 그 무게는 맛있는 상추와 깻잎쌈으로 변하여 점심을 천하의 일미로 만든다. 점심을 먹고 나니 후미 그룹이 이제야 도착한다. 휴식과 정상주를 한잔하고 천왕봉을 출발한다. 천왕봉 출발 13시 0분. 안반지대를 통과하여 통천문을 통과하니 시인 고은의 시 한 수가 생각난다. 신선들이 하늘에 오르는 것은 다른 산에서는 자유롭지만 지리산에서는 통천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선도 하늘에 오르지 못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통천문을 나서는데 웬 여성분이 큰 배낭을 하고 들어선다. 어떻게 저런 큰 배낭을 하고 다닐까 하고 존경심마저 든다. 몇 kg 안 되는 배낭을 메고 천왕봉에 올라왔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통천문을 통과하여 제석봉 안부를 지나 제석봉을 통과한다. 제석봉 통과 13시 26분. 제석봉은 공단에서 잘 가꾸어 녹지로 가꾸어 놓았다. 한 인간의 불장난으로 그 많던 주목나무를 태워버리고 이제는 그 흔적만 남아있고 안내문에는 한 인간이 저지른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산행을 하시는 모든 분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장터목 산장 도착 13시 36분. 장터목 산장에 도착하여 식수를 보충하고 잠시 휴식과 주위 조망을 감상한다. 천왕봉의 자매봉인 제석봉의 남쪽 능선 고개마루를 장터목이라 부른다. 장터목은 옛날에 천왕봉 남쪽 기슭의 시천 주민과 북쪽 기슭의 마천 주민들이 매년 봄가을 이곳에 모여서 장을 세우고 서로의 생산품을 물물 교환한 데서 지어진 이름이라 한다. 장터목 고개에서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오르면 제석봉, 배석봉 정상은 넓은 고원을 이루고 있다. 제석봉을 넘어서 고색 창연한 고사목의 앙상한 섬골들이 암벽 기슭에 위태로이 나열하고 있는 고산지대의 특이한 선경을 감상하며 가파른 몇 개의 봉우리를 숨가쁘게 넘으면 천왕봉을 지키며 하늘과 통한다는 마지막 관문인 통천문에 이른다. 동굴 입구의 고색 창연한 옛날 필적으로 이란 대각자가 암굴 동문의 신비와 위험을 더해주고 있는데 옛부터 부정한 자는 출입을 못한다는 전설이 있다. 장터목 출발 13시 46분. 장터목에서 세석까지 가려면 3개의 봉을 통과하여야 한다. 그 3개의 봉은 연화봉, 삼신봉, 촛대봉이다. 특히 지리 10경의 하나인 연화봉의 선경은
오늘은 볼 수가 없다. 다만 그 운치만 생각하며 지나친다. 세석고원과 장터목 사이의 연화봉은 층암 절벽이 솟고 기암괴석 사이로 기화요초가 만발하여 고사목과 어우려 선경을 빚고 있다. 운무가 이 봉우리에 잠깐 머물면 신선이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날 것도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장터목 서쪽 연화 일출봉 능선은 거대한 꽃밭이기도 하고 고사목의 무덤이기도 하며 희한한 질감의 바위들이 널브러진 아주 신비로운 감흥을 주는 곳이다. 삼신봉을 거쳐 휴식을 취하는데 김미경 대원과 연성주 대원 사모님이 아는 분을 만난다. 제철 아줌마들이 지리산 종주를 한다고 한다. 마지막 봉인 촛대봉을 계단을 통하여 오르니 넓은 평전이 펼쳐진다. 그리고 넓은 산 대원은 몇 년 전 촛대봉을 올라 거기서 만난 등산객과 함께 마지막 봉을 신길봉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촛대봉 도착 14시 52분. 촛대봉에 도착하여 이정표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양동아 대원이 촛자의 위에 받침을 반창고 덮어버려 촛대봉이 되어버리니 모든 대원이 껄껄 웃는다. 사진을 보면 촛대봉으로 나와 있으리. 오늘의 분위기 메이커 소재호 대원이 월드컵 16강 기원 응원을 한다. 모든 대원과 촛대봉에 오른 다른 등산객들이 하나가 되어 응원을 펼친다. 대한민국 짝짝 짝짝짝 박수 소리 오필승 코리아 오필승. 코리아 남녀노소 없이 소재호 대원의 구령에 맞추어 호흡을 맞춘다.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세석 평전을 감상한다. 벽소령과 함께 대형 산장이 들어서면서 황폐해진 세석고원이지만 5, 6월의 어느 날 영신봉에 오르면 그래도 세석고원은 아름답다고 감탄하게 된다. 영신봉 통과 15시 21분. 산을 알고 다니는 분은 영신봉이 어떤 정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백두대간의 영신봉에서 뻗어내린 낙남정가는 서부 경남 지방의 젖줄 역할을 하며 김해 신호산에서 막을 내린다. 지난 9월 24일 낙남정간을 완주하고 영신봉에서 고유제를 지냈던 모습이 추억의 뒤안길에서 맴돈다. 영신봉 입구를 5, 6분간이 전망 좋은 바위가 나오고 솔솔 부는 바람에 잠시 쉬어간다. 노년 부부들이 오늘따라 많이 보인다. 정년 퇴직을 하시고 인생의 황혼기를 지리산 종주를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찾고 계신 것 같다. 칠선봉 도착 16시 0분. 칠선봉의 후미로 도착하니 산상의 리사이틀이 펼쳐지고 있다. 소재호 대원의 꽃을 든 남자를 선곡으로 하여 진행이 되니 여성 대원들이 오빠를 연호하며 힘든 산행길을 즐겁게 한다. 칠선봉 도착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선비샘을 향하여 출발한다. 봉우리 몇 개를 넘으니 선비샘이 나타난다. 선비샘 도착 16시 41분. 큰 공터로 되어 있으며 물이 졸졸 대롱을 타고 나온다. 선비샘에서 잠시 휴식과 함께 벽소령에서 식수를 구하려면 500여 미터 가야 한다고 하니까 식수 구하기에 줄을 서고 있다. 선비샘 출발 17시 0분. 선비샘을 출발하여 다시 능선길에 접어들어 몇 개를 넘는가 했더니 평탄한 길이 보인다. 평탄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 벽소령 산장이 나타난다. 벽소령 산장 도착 17시 44분. 오늘 산행의 숙박지 벽소령 산장이다. 연성주 대원이 먼저 도착하여 일행을 맞는다. 벽소령은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32km에 달하는 지리산 종주 등반 코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가 가장 낮은 산령으로서 예로부터 화계골과 마천골을 연결하는 애완 어린 산령으로 유명하거니와 지금은 화계에서 마천까지 38km의 지리산 중앙부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횡단도로이다. 벽소령은 광대한 지리산 중심부의 허리처럼 잘룩한 고개로서 그 주위에 높고 푸른 산릉들이 겹겹이 쌓여 유적한 산령을 이루고 있다. 산행기 전용선, 영상 제작 넓은 산 양동하.